안녕하세요. 또영조TV의 송영주 그리고 제 옆에는 김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다시 돌아온 건지 알 수 있을까? 저희가 같이 영상을 한 3개 정도 찍었는데 모두 저 멀리 날아갔거든요. 네, 고인의 명복을. 우리는 4번째 녹화를 하고 네. 있다는 것. 네, 저희가 뭐 때문에 돌아왔느냐? 바로 첼시 유치원 램파드의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지난주에 또 화끈한 승리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 에버튼을 상대로 무려 첼시가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4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UEFA 징계로 인해서 여름에 영입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징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1월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보자. 사실 우린 유치원이고 싶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유치원이 된 네. 첼시에 대해서 또 얘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첼시가 유망주들도 많이 영입을 하긴 했어요. 그 임대를 많이 보내는 클럽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임대생들이 가장 많은 그래요. 그 팀 가운데 하나가 첼시였죠. 네, 그런데 이제 UEFA 징계에 의해서 여름에 영입을 못하다 보니까 임대 갔던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을 재건하고 램파드 감독이 기동력과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 축구 스타일 그러면서 전방부터 압박하고 빠르게 공격하고 그러면서 이 성적을 계속해서 내는 모습이었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따르고 부상 선수가 있다 보니까 주춤하긴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높게 평가할 부분이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 유스 출신 선수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 메이슨 마운트가 나왔을 때 얘 누구야? 얘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첼시 얘기 팬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알고 있었죠. 지난 시즌에는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임대생으로 또 굉장한 활약을 했었고 더비 카운티에서 네. 그러니까 메이슨 마운트의 플레이를 보면은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미드필더의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뛰고 압박하고 빠르게 공격 전개하고 램파드 감독의 현역 시절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약간 램파드의 아우라가 느껴질 만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램파드 감독이 이제 공수에 기여했던 면이라든지 에너지 넘치게 그리고 중원에 이제 힘을 실어준 모습들 그런 것들은 램파드 감독을 좀 닮은 면이 있고요. 마운트가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도 마운트의 그런 면을 높이 사서 더비 카운티 시절부터 첼시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의 페르소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즌 중도에 사실 마운트가 굉장한 비난을 받던 시기도 있고 네. 이 선수가 나오면 하는 게 뭐냐 뭐 사실 많이 뛰어다닌 거 말고 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비난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꾸준하게 기용하는 거는 램파드 감독이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신뢰도 있고 이 선수가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네. 있기 때문이죠. 에버튼전 첫 골. 네, 그런 게 사실 램파드 감독이 기대하는 거거든요. 첼시 네. 팬들이랑. 네.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낸 어린 선수 중에 한 명은 이제 태미 에이브라햄. 에이브럼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첼시에선 공헌도에서 뭐 톱3 뭐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선수고 사실 에이브럼이 골을 터트려주지 않으면은 팀이 안 돌아가. 지금. 맞아. 그만큼 팀 내 비중이 높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지루, 에이브라햄, 바추아이 셋 중에 누구 쓸 것이냐. 그래서 셋 다 쓰고 싶지 않다. 시즌 초반에는. 야, 너 진짜야? 아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시즌 초반에는. 아니 초반에는 그래도 지루가 경험이 많으니까 거기다 연계 왕이니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램파드 감독은 공격의 스피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루는 마이너스 요소가 크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브라햄에게 기회를 줬고 에이브라햄이 기회를 잡았죠. 그렇죠. 에이브럼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프트한 아데바요르. 아데바요르만큼 이제 피지컬적으로 넘치지 않는데 그 좀 흑인 부드럽지. 특유의 선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죠. 약간 그리고 이 속된 말로 약간 쫄깃하다. 요런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탄력 넘치는 공격수라서 또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 공격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에이브라햄도 꾸준함을 좀 더 많이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폭발력도 좀 더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실 그러면 공격수 영입 안 해도 돼. 맞아. 뭐 백업 자원만 어느 정도 정리를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첼시랑 램파드 감독도 그렇게 기대할 거예요.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긴 하죠. 네. 자, 공격 쪽에서 미드필더 쪽에서 땅땅 터지니까 수비 쪽에서도
토몰이라는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참 플레임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엄청나게 긴 캐나다계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토몰이라고 부르는데 토몰이는 물론 이제 에이브럼이랑 마운트에 비하면은 조금은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래도 스쿼드 플레이어로서 뭐 한 자리를 차지해주고 건실한 활약을 해준다는 면에서는 또 합격점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토모리가 등장할 때에는 수비 쪽에 문제가 있었죠. 부상 선수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모리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많은 첼시 팬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토모리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조금 이제 고전은 있어요. 기복이 네, 좀 네. 있는 편이에요. 사실 그러다 근데 보니까 비판도 듣죠. 어린 선수들은 다 고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고저를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줄여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커리어를 올리는 게 중요한데 토모리 선수는 뭐 이제 막 시작한 단계고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측면 수비수 리스 제임스는 위건에서였던가요? 위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거기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첼시 임대생들이 다 그래요 지금. 마운트도 그랬고 에이브럼도 그랬고 리스 제임스도 그런데 리스 제임스도 그러다 보니까 EPL로 넘어오고 첼시로 돌아와서도 빠르게 기회를 잡았고 사실 지금은 완벽한 주전이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죠. 뭐 물론 이제 아스필리쿠에타라든지 마르코스 알론소 이런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들이 측면에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은 있지만은 나올 때마다 본인의 색이 네. 좀 뚜렷해요. 맞아요. 측면 수비가 지금 좀 약간 답답한 감이 있어요, 첼시들. 맞아요. 기동력적인 면에서 특히 많이 문제를 들었는데 리스 제임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폭발적이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첼시 팬들이 차기 라이트백은 리스 제임스다. 우리 영입 안 해도 된다. 오늘 이 방송이 있는 네. 이유는 바로 이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버턴전에서 조르지니의 빈자리를 거의 완벽하게 메웠거든요. 그 축구 센스가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로 길모어 선수입니다. 길모어죠. 2경기밖에 안 했는데 벌써 난리가 났어. 얘 근데 누구야? 그러면서 난리 날만해. 진짜 최고는 그렇게 뭐 크다거나 피지컬적으로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설마 오히려 왜소해 보이죠. 좀 왜소해. 그런데 이 볼을 터치하는 거라든지 탈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센스가 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아스날에서 막 등장했을 때렸을 때 때. 물론 이제 그 정도만큼이란 얘기는 아니고 느낌에서 왔을 때 그 파브레가스가 아스날에서 막 등장했을 때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했지 사실. 그렇지. 그때는 더 했는데 약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단했고 사실 에버튼도 굉장히 압박이 강하고 이선도 강한 팀인데 경험 많은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길모어가 나와서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사실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램파드 감독은 이 선수에 대한 신뢰, 뭐 기량에 대한 뭐 믿음이 있었고 길모어는 또 그에 대한 증명을 했죠. 네. 사실은 한 시즌에 이 B팀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인대 갔다 돌아온 선수가 터지는 경우가 한두 명 있어도 이거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첼시 같은 큰 클럽에서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뭐 저희가 한 5명 정도 얘기했는데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데뷔하고 있고 기회를 받고 있거든요. 첼시 유치원, 램파드의 아이들. 이런 표현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뭐 아약스도 그랬고. 아약스는 뭐 유치원이죠. 네네. 그냥 유치원이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런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승을 논할 수 있는 클럽이잖아요. 이런 클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물론 UEFA가 징계를 해서 강제 리빌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1월 이적 시장 보면은 영입을 또 못했어요. 네, 뭐 본인도 물론 이제 하고 싶은 면이 있었지만은 딱 원하는 카드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첼시는 최상위 리그에서 최상위 경쟁을 하는 팀이거든요. 이런 팀에서 유스를 이만큼 빵빵 터트린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첼시 팬들은 또 그만큼 즐겁죠. 네.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올 시즌 끝까지 램파드 감독과 그의 선수들을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하킴 지에크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네네. 여름에 넘어온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선수에 대한 궁금증이 리스 제임스와도 엮여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리스 제임스 어떻게 합을 맞출 수 있겠느냐? 궁합이 어떻게 잘 맞을 것 같냐? 쪽집게 조사처럼 예, 묻는 것처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약스에서도 그런 데스트라든지 마츠라이라든지 좀 수비는 좀 딸리지만은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과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줬다. 리스 제임스와도 분명히 좋은 궁합을 보여줄 것이다. 아, 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야, 네가 도사야? 나는 도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약스 도사라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약스 도사와 함께하는 또 영주 TV입니다. 네네.